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5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긴밀한 협력 시민복지 증진 앞장. 광명시는 지난 13일 실시한 조직 개편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광명시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효율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유순호 광명시 복지정책과장이 29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복지사 각지대 발굴에 복지관이 더욱 더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광명시가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해 시정을 운영하는 만큼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폭넓게 교류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수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종합사회복지관이 감염증 예방 관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시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별 특수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 및 1인 가구를 위한 하하 프로그램, 철산종합복지관은 아파트형 커뮤니티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단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및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업 속에 평생 돌봄의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광명시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수어통역센터 새롭게 단장.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농아인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수어통역센터 광명시 소하로 82-4층을 확장 이전하고 22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2002년 9월 14일에 설립된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수어통역센터는 지역주민과 농아인으로 구성된 회원 100여 명이 광명에 거주하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익공호를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아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어교육과 사회교육 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농아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소하동에 140.76, 42.65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12월 광명시지회 수어통역센터를 이전하였으며 센터 안에 수어교육장 농아인 쉼터를 만들고 4.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가 수어통역센터와 쉼터는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2개, 정보검색대,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농아인들에게 정보, 문화, 건강, 교육이 어우러진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 통역 상담과 수어교육, 문화여가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총괄한 권미경 센터장은 예산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박승원 시장님과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에는 1,000명이 넘는 농아인이 있는데 농아인들이 새롭게 단장한 농아인 쉼터를 통해 이웃들과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길 바란다며 농아인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장애 장벽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5대 증차 운행 실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유승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하 광주 희망콜에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를 증차하여 2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증차는 광주시 교통약자의 증가 및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광주시와 협력하여 진행된 것으로 광주 희망콜은 신규 차량 5대를 추가해 기존 20에 대해서 총 2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관내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편의 및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추가 증차에 따라 공개 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 친절 및 안전운전, 차량 동승 교육 등을 1월 말까지 실시하고 2월 초부터 배차를 실시, 총 29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공사 유승하 사장은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친절교육과 정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이용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든든한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우한 폐렴 대비 차량 소독 실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하 광주 희망콜 는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건강을 위해 올해 추가 도입 차량을 포함한 총 29대에 대해 차량 소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희망콜은 지난 2018년부터 월 2회씩 모든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차량 소독은 중국 우한시 폐렴 확산 차단 노력의 일환이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관내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감염 예방 행동수칙 전파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사랑의 온도탑 107도 달성.
장기간 이어진 경제 불황에도 광주시청 1층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겼다. 30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6일 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5억 원을 목표로 희망 2020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 캠페인을 진행, 성금 5억 3,570만 원이 모금됐다. 이는 목표액 5억 원을 상회하는 107% 초과 달성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의 기부 문화가 빛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 외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희망 2020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 공개방송 모금 행사에서 1억 6,7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기업들의 기부와 시민들의 기부 행렬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시는 모금된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 개선 사업, 무료 마켓 푸르미 가게 사업, 사랑의 발간밥차 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의 온도가 107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해주신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2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장애 사회복지관 관장, 복지관 종사자 등 6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6개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각 복지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수사업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 및 1인 가구를 위한 하하 프로그램, 철산종합복지관은 아파트형 커뮤니티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단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및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돌봄 사업,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한 안전지킴이 사업, 소아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 예방 사업 및 소아형 노인 일자리 사업,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0년은 광명시 주민자치의 해로 복지관이 동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지역의 특수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광명시는 앞으로 6개 복지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업 속에 차별 없고 소외 없는 평생돌봄의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과천시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전략회의 개최. 과천시가 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29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재원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SOC 시설투자 사업 확대 및 법정, 복지 분야 재정 수요 증가를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천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 사전 준비,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설계, 이전 재원 확보 추진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2월 2차 회의를 열어 각 부서를 통해 취합된 사업을 바탕으로 추진 시기와 내용 등을 확인해 국도비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국장 부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 재원 T/F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 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설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